안녕하세요. 김조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연쇄살인마 정두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9명의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입니다. 정두영은 18세 때인 지난 1988년 불심 검문 중인 방범대원을 처음 살해합니다. 11년간 부격하고 출소 뒤 곧 바로 절도죄로 붙잡혀 다시 6개월간 부격을 했습니다. 1999년 3월 출소 후 10개월 동안 16번의 강도 범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9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1999년 6월 2일 부산에서 서구 부민동 부유층의 한 주택에서 홀로 집을 지키던 가정부가 살해됐습니다. 양손이 묶인 채 얼굴 부위가 거의 으스러질 정도로 잔혹하게 가격당한 후 화장실 바닥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또 1999년 9월 15일 부산에서는 서구 동대신동 한 고급 빌라에 침입했습니다. 집이 비어있던 한 집에서는 900만원 상당의 금품만 도난당했지만 가정부가 있던 옆집에서는 770만원 상당의 금품뿐만 아니라 가정부까지 무수한 폭행을 당한 후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21일 울산에서는 남구의 한 고급주택에서 모자가 각각 안방과 작은 방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강타당하는 등 참혹하게 살해되었습니다. 또 2000년 3월 11일 부산에서 서구 서대신동 고급주택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한 여성 안방에서 무엇인가 부수는 듯한 소리가 놀라서 받았더니 칼을 든 낯선 남자 정두영이 있었습니다. 정두영은 여성을 안방으로 끌고 가서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이 살려주세요. 아기가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정두영은 아기 잘 키워. 신고하면 죽인다. 라는 말을 던지고는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함께 살던 이 여성의 언니와 가정부는 이미 수시간 전에 사망했습니다. 2000년 4월 8일 부산에서 북내구의 한 고급주택에 있던 집주인 여자와 가정부가 칼에 찔렸습니다. 비명소리에 들어온 집주인 남자와 친척 할머니를 칼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자를 협박해 금고를 열게 하고 목과 몸통을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겁에 질린 채 옆에 있던 할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실신시키고 현금과 수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할머니의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몽타주를 작성하고 전국 경찰에 수배했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몽타주 사진입니다. 동래구 사건 발생 4일 후인 12일 KBS 공개 수배 사건 25시에 방송되었고 경찰은 부산 일대의 강절도 전과자들의 추적 수사를 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살인 및 절도 등 전과 6범으로 1999년 3월 출소한 정두영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정두영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정두영은 침착하고 당당하게 겨우 맘 잡고 사는데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다른 전과자들을 또 찾아 나섰습니다. 2000년 4월 12일 충남 천안 고급주택가에서 인질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온 여성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칼을 든 정두영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집을 뒤져 현금 300만 원을 찾아주었고 만족하지 못한 정두영은 이렇게 좋은 집에 돈이 이거밖에 없나?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뒤 남편에게 1000만 원을 찾아오라고 전화를 시켰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호칭과 용어, 어투로 전화했고 남편은 위험한 상황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가 만원권으로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밖에는 형사 10명이 몸을 숨긴 채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채 돈을 건네받은 강도를 가방을 열어 확인하고 형사와 여성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집안의 형사가 소리쳤고 대문 밖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은 강도의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했습니다. 잠시 비틀거리던 강도는 대문을 닫아 걸고 담장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정두영을 놓치는 듯 했으나
한 형사의 뒤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느끼고 뒤로 도는 순간 무엇인가가 튀어나왔고 형사는 몸을 날려 정두영을 검거하였습니다. 정두영은 여죄를 추구하는 질문에 극구 부인했습니다. 형사들은 정두영과 함께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시청하며 정두영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부산 동래구 사건이 나오자 정두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또 화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문양을 보여주자 정두영은 발을 감추듯 뒤로 뺐습니다. 동래구 사건의 범인임을 확신한 형사들은 동래구 사건의 생존자 할머니에게 정두영의 사진을 보여주고 육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정두영이 신고 있는 신발과 범행 현장의 족적도 일치하고 그 이후 정두영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부산 서대신동 사건의 생존자의 확인으로 이 사건의 범행도 추가 발견되었고 계속되는 추궁에 정두영은 울산, 동대신동 빌라, 부민동 강도살인 사건과 알려지지 않은 몇 건의 강도 상해 사건도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했습니다. 정두영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6건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질러 9명을 살해, 8명의 중상, 총 3억여 원의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정두영은 체포된 후 피해자들에게 왜 그렇게 난폭하게 살해했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제 안에 악마가 있어요. 그 악마가 한 짓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2016년 탈옥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두영 사건입니다. 우선 가장 마지막에 정두영이 한 말이 최근 있었던 그 엠번방 조주빈과 비슷한 것 같네요. 악마를 들먹인 멘트는 생각해보면 끝까지 정신적인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두영은 어려서부터 온갖 범행과 일탈을 일삼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악질 중의 악질의 범죄자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발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